1996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의 밤, 미국 콜로라도주 볼더의 한 저택에는 완벽해 보이는 4인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 아빠, 미인 대회 출신의 아름다운 엄마, 그리고 천사 같은 두 아이. 하지만 이 행복은 단 하룻밤 만의 지옥으로 변해버립니다. 다음날 새벽 5시 52분, 어머니 패시 램지의 찢어지는 듯한 비명과 함께 경찰에 신고가 접수됩니다. 6살 딸 존 베넷 램지가 사라졌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약 8시간 뒤, 아이는 집 밖이 아닌 집 안 가장 깊숙하고 어두운 곳 지하실 와인 저장고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외부 침입의 흔적이 거의 없는 밀실 같은 대저택, 그리고 현장에 남겨진 이해할 수 없는 증거들. 오늘 미스터리 서랍에서는 FBI조차 범죄 역사상 가장 기이한 사건이라 혀를 내둘렀던 넷플릭스에서도 다큐멘터리로 방영된 바 있는 존 베넷 램지 살인사건의 그날 밤으로 돌아가 봅니다. 과연 이 어여쁜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사건 현장에서 가장 먼저 발견된 건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부엌 계단에 놓여있던 한 통의 협박 편지였죠. 그런데 이 편지, 뜯어보면 볼수록 온통 모순투성이입니다. 첫 번째 의문, 분량입니다. 일반적인 유괴범들은 짧고 간결하게 용건만 적습니다. 하지만 이 편지는 무려 A4 용지 2장 반, 단어 수만 370개가 넘습니다. 더 소름 돋는 건 이 편지가 외부에서 작성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범인은 램지 가족의 집 부엌에 있던 메모지와 펜을 사용했습니다. 심지어 연습장에는 편지를 쓰다 망쳐서 찢어버린 연습 흔적까지 발견됐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볼까요? 남의 집에 침입해 아이를 납치하거나 살해하려는 범인이 가족들이 자고 있는 집 부엌에 앉아 무려 20, 30분 동안 편지를 쓰고 있었다. 들킬지도 모르는 그 위험한 상황에서 말이죠. 이것은 범인이 집 안사정에 매우 익숙하거나 적어도 가족들이 절대 깨지 않을 거라는 걸 아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의문, 금액입니다. 범인은 몸값으로 11만 8천 달러를 요구했습니다. 보통은 10만 달러, 100만 달러 이렇게 딱 떨어지는 금액을 부르죠. 그런데 11만 8천 달러, 너무 구체적이지 않나요? 놀랍게도 이 금액은 아빠 존 램지가 그의 크리스마스 보너스로 받은 금액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 사실은 존 램지의 회사 관계자나 가정 경제를 꿰뚫고 있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정보였죠. 그래서 수사 초기 경찰과 FBI는 외부 침입보다는 내부 소행에 무게를 두기 시작합니다. 의심의 화살은 자연스럽게 부모, 존과 패시 램지에게 향했습니다. 그들의 행동에는 수상한 점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경찰이 도착한 후 아빠 존 램지는 형사 지시로 집을 수색하던 중 지하실에서 딸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현장을 보존하고 소리를 질렀겠지만 존은 시신을 덮고 있던 담요를 치우고 테이프를 뜯어낸 뒤 시신을 안고 1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장은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결정적인 증거들이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등장하는 결정적인 미스터리, 바로 파인애플입니다. 부검 결과 존 베넷의 위장에서는 소화가 덜 된 파인애플이 발견되었습니다. 소화 상태로 보아 사망 직전에 먹은 것이었죠. 하지만 부모는 아이를 재우고 우리도 잤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한밤중에 아이를 데리고 나와 파인애플을 먹였을까요? 식탁 위 파인애플 그릇에서는 당시 9살이었던 오빠 버크 램지의 지문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충격적인 가설이 제기됩니다. 오빠인 버크가 실수로 동생을 해쳤고 부모가 이를 은폐하기 위해 유괴극을 꾸몄다. 실제로 사건 당일 밤 911 전화를 끊기 직전 수화기 너머로 미세하게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도대체 무슨 일이야? 라고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가 분석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가족들은 이 모든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가족 범인설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증거들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지하실 창문은 깨져 있었고 창문 아래에는 누군가 밟고 들어온 듯한 여행 가방이 놓여 있었죠. 무엇보다 가족들의 결백을 뒷받침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과학, 바로 DNA였습니다. 존 베넷의 속옷과 손톱 밑에서는 가족 중 누구와도 일치하지 않는 신원 미상의 남성 DNA가 검출되었습니다. 아주 미세한 양이었지만 이것은 분명 제3자가 현장에 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이 DNA 결과가 나오면서 수사는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가족을 범인으로 몰아가던 여론은 힘을 잃었고 2008년
검찰은 공식적으로 램지 가족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사과문을 발표합니다. 그렇다면 그 남자는 누구였을까요? 전기 충격기로 아이를 제압하고 잔인하게 살해한 뒤 유유히 편지를 쓰고 사라진 그 악마는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수많은 용의자가 거론됐고 자신이 범인이라며 자백한 관종까지 나타났지만 DNA와 일치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존 베넷 램지 사건은 발생한 지 3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미국 역사상 가장 미스터리한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엄마 패시 램지는 딸을 죽인 범인을 잡지 못한 채 2006년 난소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아빠 존 램지는 여전히 범인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이 단순한 흥미 위주의 추리게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을 기다리던 6살 소녀가 가장 안전해야 할 집에서 겪어야 했던 끔찍한 공포, 범인이 남긴 2장 반의 편지, 윗속에 남아있던 파인애플, 그리고 주인 없는 DNA. 진실은 과연 저 깨진 창문 밖으로 도망쳤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그 집 안 어딘가에 비밀과 함께 묻혀 있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추리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미스터리 서랍이었습니다.